안녕하세요. 글로벌TV 신랑학교입니다. 요즘 부쩍 구독자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시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데 국제결혼의 방향성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흔하게 접하게 되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진행하려는 분들 중에서 간혹 외통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구독자분께서 업체와 매칭을 하고서 베트남 여성의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고려한다는 사연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는 딱 이 여성만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진 몇 장 보고 그 여자분의 결혼에 대한 의견이 배제된 나홀로 결혼을 결심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국제결혼이 어렵게 풀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 없이 국제결혼을 여자의 외모에만 치우쳐서 진행하는 경우 이런 분들의 심리 상태가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결혼이 잘 풀리면 그래도 좋은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와 국제결혼한다는 것이 그런 여성을 찾았을 때 그 여자분이 동의하면 결혼이야 쉽죠. 그런데 이런 사진 몇 장에 꽂혀서 국제결혼에 동기를 부여하는 케이스가 현실에서는 잘 되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맞선 단계에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보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국제결혼 중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미끼 상품에 본인의 인생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 꼭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아마도 경험이 없다 보니 예측조차 못하는 무리수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 여자 사진 몇 장 보고 그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는 한국 남성들의 심리를 좀 살펴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풀릴지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게 왜 외통수고 어려운 일인지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전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국제결혼도 현실 속에서 결혼생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배우자의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에서 내 여러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상대 여성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그 부모님들의 생각과 집안의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려 사항들을 골고루 보고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고 결혼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으로 내가 원하는 여성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여러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여성의 외모에 의해 결혼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국제결혼의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상의 여성과 매칭도 하기 전인데 이 여성이 나랑 결혼하겠다면 계약을 하겠다? 시작도 안 했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국제결혼 중개업체야 그 뒷감당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면 그냥 계약하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거는 적어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국제결혼의 팩트 중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단지 결혼에만 집중하는 케이스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말하는 철저한 검증이라는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은 이거 검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사람이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나마 지인 소개가 더 낫다는 이유가 지인 소개는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그 속을 알기 어려운데 업체에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최선은 한국에서 한국 남자 상담하듯이 베트남에서도 상담 꼼꼼히 해서 결혼에 적합한 여자인지 확인하고 추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사실 성혼 후 남녀가 나누는 사적인 대화까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베트남 국제결혼 성혼 후 적어도 두세 달은 지나야 감정이 형성되고 배우자가 어떤 여성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외모에 치우친 성급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업체원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외통수를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령 한국에서 결혼에 대한 확답을 받고 베트남에 가도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막상 직접 만나보면 사진과 다르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찾았던 사진상의 최고의 선택과 그 현실은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업체를 할 때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한껏 기대하고 맞선을 보러 왔는데 이 여자가 그 여자 맞아요? 할 정도로 배신감이 들거나 아예 상대 여성이 왔다 갔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와버리면 다른 차선책에 대해서 준비가 없이 온 분들은 그 자체가 국제결혼 진행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막상 베트남에 와서 대하는 현실은 자신이 원했던 맞선녀와 결혼할 분위기 조성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큰 상태에서 직접 만나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대 여성이 막상 한국 남성을 만나보니 마음에 안 들어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체는 일단 베트남에 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선택하고 가도 막상 그 상대 여성과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외통수와 같은 최고의 선택을 하고도 베트남에 가서 그 상대 여성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남성들의 심리가 대부분 외모를 우선 보고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현실에서는 만나봤을 때 외모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에 대해 확신을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차선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진행하면 적어도 1, 2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결혼이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개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업체를 이용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베트남에 출발하기 전에 선호하는 여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를 위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들과도 약속을 잡고 베트남에 가면 국제결혼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은 대부분 결혼을 확정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선을 보러 가는데 딱 한 명을 선택하고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외통수이자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베트남 여성들이 바로바로 결혼을 결정하기보다는 한국 남성을 직접 만나보고 그 와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베트남 여자들의 심리가 만나보지도 않은 한국 남자에 대해서 미리 결혼을 결정할 리 만무하고 막상 만났을 때 상대 여성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신부 선택에서 외통수 두는 분들의 특징이 상대 입장에 대해 고려가 부족한 자신의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겪다 보니 그 남성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차선책도 권유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심리 상태로 결혼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결혼이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계약 이후에 그나마 양심적인 업체는 그 리스크가 큰 경우 결혼을 만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적인 업체들은 이런 이야기라도 해줍니다. 고객님, 여성의 외모에만 치우쳐서 결혼을 선택하면 설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이 진행될수록 스스로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 경험에 비추어 왜 힘든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처음에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배우자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 여성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성격, 학력, 집안 환경 등 이런 게 사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선택이 결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거 사람하기 나름 아니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끼리는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도 간혹 베트남에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서로 문화가 다르고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남성들이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화, 베트남 여성의 특징,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서 배우자를 선택을 하면 사실은 한국 남성이 어느 정도 결혼을 끌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최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상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현지 사정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자신의 첫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베트남에 대해서 100을 안다고 했을 때 한 그 반절도 모르고 여성의 외모만 보고 선택한 결혼을 만족을 할 것이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조언을 받아들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상적인 상담 절차를 통해서 국제결혼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좀 더 깊이가 생긴 상태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체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베트남을 알아가는 과정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치우친 외통수를 두지 말고 최고의 선택 또한 최선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선택하고 간 여성을 베트남에 가서 만나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고 그 반대인 경우도 요즘엔 많습니다. 더러는 외모는 마음에 드는데 무리한 요구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과 차차선책까지 준비하고 가면 확실히 더 안정적입니다. 더러는 기대도 안 했는데 차선책으로 준비하고 간 플랜이 더 좋은 결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구독자님들이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베트남 국제결혼에서는 매칭이든 맞선이든 외통수는 절대 두지 마세요. 적어도 두세 개의 경우의 수를 두고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결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